좀비의 출현으로 생지옥이 되어버린 조선. 사극과 좀비의 결합이라는 신박한 설정으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 인기 드라마 킹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킹덤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대히트작. 서구권에서도 왕자의 게임 워킹데드 못지않은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킹덤. 조금 늦은 소개입니다. 최고의 반응은 안 이쁜 모자를 쓴 사람이 먼저 죽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는 파격적인 설정 때문인데요. 조선의 좀비라는 메인 세계관부터 매우 파격적인 설정이죠. 첫 번째로 원조 좀비들과는 다른 김은희 작가만의 좀비 설정입니다. 좀비의 행동 유형은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고정화되어 있었죠. 원조 서양 좀비들은 느릿느릿 걷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가끔씩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조선의 좀비들은 일단 겁나 빠릅니다. 막 뛰어다니고 엑스트라 좀비님들이 몸을 사리지 않으시고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셔서 시즌 1에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죠. 시즌 2에는 여기에 더해 김은희 갓 작가님께서 더 꼼꼼한 설정을 보태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1세대 좀비는 생사초침으로 되살아나면서 전염성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물린 사람은 그냥 죽고 끝! 왕에게 물린 이승희 의원의 제자도 좀비로 부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2세대 좀비가 바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좀비에게 물린 사람을 먹을 경우에 전염성을 가진 좀비가 되죠. 이 지유련의 병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시체를 나누어 먹고 모두 좀비가 되었고, 그들에게 물린 사람도 좀비가 되면서 퍼져나가서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이죠. 한양에서도 조학주가 지하에서 비밀 실험을 통해 인육을 먹은 2세대 좀비를 만들어낸 것을 시즌 2의 후반에 풀어버리면서 궁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좀비의 습성도 매우 특이한데요. 시즌 1의 반전도 바로 이 햇빛이 아닌 온도 변화에 따라 낮에도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특히 물을 싫어해서 물에 들어가면 이 촌충이, 기생충 같은 게 몸에서 빠져나오고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어버립니다. 물리면 물에 담그세요. 바로 고쳐집니다. 이 물로 인한 작용으로 시즌 2에서 얼음물에 포위되는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좀비의 세세한 설정이 시즌 내내 긴장감을 자아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물렸어. 죽었나? 죽는 건가? 다시 살아났어. 둘째, 한국 드라마답지 않은 왕자의 게임 부럽지 않은 주요 등장인물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김은희 작가님은 항상 배역들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즐거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시즌 1의 주역이셨던 분들이 시즌 2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주인공들의 속 시원한 교체가 한국 드라마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질질 끌지 않는 화끈한 줄거리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비중 있는 희생을 하거나 이 드라마가 전환되는 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킹덤에 출연했다면 배우들이라도 죽어서도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거대한 떡밥 제시와 더불어 화려한 출연진들의 등장입니다. 악의 축이었던 조학주역의 류승룡, 거지같이 옷을 입어도 잘생기고 멋진 주지우, 이번 시즌에서 제대로 큰 건 한 방 터뜨리신 허준호님. 그런데 말이죠, 더 굉장한 출연진이 갑자기 등장해 주십니다. 이제는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시즌 2의 마지막에 등장하신 전지현님인데요. 시즌 2의 아비규환이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이 7년 후에 좀비 조종자 주술사 같은 좀비를 부르는 느낌으로 절정의 미모 그대로 전지현님이 멋지게 등장하십니다.
이 마치 디아블로의 네크로맨서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대체 시즌 3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실지 자칫 궁금해지는 등장입니다. 김은희 작가님께서 친히 아신역의 전지현은 여진족의 여전사로 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세배우 안재훈님의 등장. 역시나 등장부터 똥뚝간에서 등장하시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는데요. 어린 왕의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모습이 역시나 시즌 3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동백꽃 피무렵의 피구 역을 맡은 아역 배우 김강훈도 어린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왕이 잠들고 나서 왕의 몸속에서 꿈틀대는 좀비 기생충이 나옵니다. 김은희 작가님께서 시즌 3에는 류승룡이나 중전에 들어있는 거대한 악역이 또 등장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왕의 몸을 장악한 좀비 왕? 돌연변의 좀비 괴물도 한번 상상해봅니다. 자, 킹덤은 이렇게 흥미진진한 액션 좀비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평받는 이유가 단순히 액션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만으로도 작품성이 인정받고 있는데요. 바로 조선의 백성들을 향한 이 나라 민초들을 향한 지도자의 자세를 품격 있게 보여주는 대사와 주인공 이창의 행동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의 참상을 직시하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선택을 해야만 할 때이다. 나를 따르겠는가? 네, 따르겠습니다. 지훈이 형, 옷은 그지 같아도 잘생겼어요. 선택을 해야만 할 때이다. 실제로 이런 군주가 지금 있다면 무조건 따라야겠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생각나는 킹덤 시즌 2였습니다. 이렇게 작품성에서도 드라마의 재미면에서도 너무나 잘 만들어진 킹덤. 저 레플람은 사실 미드 최고, 한드는 별로야 라고 외치던 비열한 사대주의자였는데요. 이번 킹덤을 계기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자부심이, 국뽕이 뿜뿜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의 감초, 사랑꾼, 좀비와의 치열한 사투와 잔혹한 현실에서도 오직 사랑, 서비에 대한 애정, 순정남의 롤모델, 전석호님의 매력이 시즌 2에서도 여전히 넘쳐나십니다. 서비야, 서비야. 아마도 시즌이 이어지면서 가장 길게 살아남으실 캐릭터일 수도 있겠네요. 모두 이 나라를 위함입니다. 전하께서 많이 아셔야 조정을 이끌고 만백성을 보살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즌 1에서 함께 욕을 했던 중전마마 김혜준님은 이번 시즌에서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악의 화신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즌 1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욕들을 그대로 삼키시고 이 한이 맺히셨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폭발적인 칭찬, 앞으로가 기대되는 연기자로 거듭나셔서 정말 저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님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쁘신 것 같습니다. 킹덤 시즌 2에 관한 이야기를 네플람이 감히 평론하기엔 이제는 너무나 위대한 드라마가 되어서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칭찬만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킹덤 사랑해요! 김은희 작가님 존경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시즌 10까지 쭉 달리시죠. 힘든 이 시국에 너무나 담비 같은 드라마 킹덤. 넷플릭스를 사랑하시고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많이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콕 하시면서 넷플릭스 보시는 여러분, 시즌 3이 나올 때까지 모두 안녕!